김세라의 법률 톡톡 시간입니다. 2023년 7월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시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사건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는 묻지마 살해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기도 했던 시기라서 이런 글이 올라오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컸습니다. 이제 이런 행위를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되는 흉기소지죄가 신설됐다고 하는데요. 오늘 법률톡톡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세라 변호사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네, 온라인상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살인 예고를 하는 일, 네. 아직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하죠. 네, 아까 2023년 신림역 그 사건 얘기하셨는데 네, 실제로 신림역에서 묻지마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 뒤인 8월에도 2023년 8월에도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던 터라서 네, 이후에 이런 다중 밀집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게시하는 일들이 유행처럼 번졌었는데 네. 이런 현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긴 음, 해요. 그래서 보면 2024년 1년간 경기도 남부 지역에서만 150건 가량이 음, 발생했다는 통계도 있고 전국적으로도 수백 건 이상이 이런 글들이 아직도 올라오고 있다고 하고요. 네. 특히 이런 경우는 이런 글들이 해외 사이트에서 올려지는 경우도 많아서 수사와 검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음. 실제 검거율이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어, 또 검거되더라도 지금까지는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네. 협박죄라든지 살인 예비죄, 업무방해죄 같은 것으로밖에 처벌할 수가 음, 없었는데 이 각각의 죄의 법정 요건이 또 까다롭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처벌에 어려움이 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2023년 7월에 네.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했다. 이 글을 게시한 남성은 어떻게 처벌됐습니까? 이 사람의 이제 처벌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당시에 이 해당 남성은 실제로 길이 30cm 정도가 음, 넘는 칼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네. 그 구매한 내역을 캡처한 사진을 같이 올리면서 수요일 날 신림역에서 한명, 한국 여성의 줄임말인데 한명, 20명을 죽이겠다라는 글을 음,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피고인은 살인 예비죄, 협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네. 근데 기소는 됐는데 사실 이런 범죄 같은 경우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는 요건적인 문제가 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랑 협박죄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공소기각 음, 판단을 내렸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신림역 인근 상인들 및 주민들에게 협박 행위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그 대상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음, 것이고 또 피해자가 한국인 여성이라고 보기에는 한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증오 표현만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이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유발하는 문화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실제 칼을 구입하기까지 해서 사진을 올리면서 이런 글을 올렸을 때는 해당 날짜에 신림역 인근을 방문하거나 그 지역에 거주하는 20, 30대 여성들이 살해한 목적과 음, 피해자의 특정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서 여기에 대한 이 사람들에 대한 협박죄, 살인 예비 혐의만이 유죄로 인정됐고요. 음, 결국 최종적인 형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온라인상에 이런 범죄 예고글이 올라오는데도 피해자가 네. 특정이 돼야 하거나 또 기타 해당 범죄의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처벌할 네. 수 있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이런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협박글 게시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3월 18일부터 네. 공중협박죄라는 것이 형법에 음, 신설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시행되게 되었는데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형법 제116조의 2 공중협박죄이고요. 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가 생겼고요. 네. 상습으로 이 죄를 범하면 형이 가중되고 미수범도 음, 처벌하는 이런
죄가 신설 시행이 되었는데 실제로 이 새로운 죄가 적용이 돼서 입건된 사례도 있었다고 오. 합니다. 예, 네. 지난달 3월 31일에 충남 천안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남성이 거리를 걸으면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구독자 한 명이 자신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자 갑자기 "누구 한 명 죽이고 싶다." 이렇게 말한 것이거든요. 네. 이것이 이 신설된 공중협박죄가 적용이 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고 음. 합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 탄핵 정국 이후에 법원 폭동 사태도 그렇고 정치적 양극화가 지나치게 격화되는 상황에서 또 네. 헌법재판소나 국가기관 또 판사를 대상으로 한 협박 사건도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 공중협박죄로 처벌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이런 일들이 너무 음. 많고 뭐 판사를 특정해서 하는 일들도 있고 해서 네. 문제가 심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한 남성이 B 씨라고 뭐 A 씨라고 칭할게요. A 씨는 지난 13일, 14일 경에 이제 그때 한창 탄핵 심리를 하고 탄핵 재판을 앞두고 있는 그 시기에 네. 유튜브 채널에다가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음. 포함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 예고글을 적었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에 이제 입건이 됐는데 근데 이때는 공중협박죄 시행 전 사례여서 이 공중협박죄가 적용되지는 않았었고요. 네. 그리고 지난 22일에 또 B 씨라고 칭하며 어떤 남성이 SNS에 "간첩놈들 없애버리겠다. 기다려라. 낯들고 간다." 같은 글을 음. 게시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네, 이것도 이제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뭔가 탄핵 관련해서 어떤 그런 정치적인 목적에서 감정이 격해져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 네. 이때는 이제 3월 22일이니까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이기 때문에 음.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돼서 구속영장까지 신청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또 C씨라는 한 사람은 4월 2일 오후에 10시 정도에 천안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네. 귀가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건도 음. 있었어요. 그래서 역시 공중협박죄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번 달 4월 8 일부터는 또 공공장소에서 네. 흉기를 소지하면 처벌할 수 있는 또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가 또 시행이 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흉기 소지죄라는 것도 또 새로 생겨서 형법에 네. 4월 8 일부터 시행이 되게 오. 됐어요. 이 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 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죄입니다. 네. 기존에도 사실은 경범죄처벌법에서는 네. 흉기를 은닉하거나 휴대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경범죄처벌법은 이제 벌금형 10만 원 이하만 음. 이제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음. 처벌 수위도 낮다는 문제가 있고 네네. 그리고 현행범 체포도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긴급 체포는 아예 불가능했던 그런 음. 한계점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흉기를 압수하려고 해도 영장을 따로 발부받아야 하는 음. 그런 이제 한계가 있었고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를 적용하려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네. 구체적인 해악 고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불특정인들 앞에서 공중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기만 해도 드러내 보이기만 해도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가 누구냐 특정되지 않는 문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네. 처벌이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음. 근데 이번에 흉기 소지죄의 도입으로 이런 처벌 공백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흉기 소지죄도 4월 8일 시행 첫날부터 네. 바로 검거가 시작됐다고 해요. 아. 서울에서 행인을 향해서 흉기를 꺼내든 중국인이 있었는데 검거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흉기 소지죄로요. 또 전남 군산에서도 그 행정복지센터에 흉기를 소지하고 방문한 사람이 구속되는 일도 있었고 제주에서도 그 시민 수백 명이 참석한 한 행사에서 네. 길이 20cm가 넘는 흉기를 들고 다닌 사람이 검거되기도 했었고 음. 그리고 뭐 부산에서는 이유 없이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사람이 검거되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이 흉기 소지죄 위반한 혐의로 계속적으로 검거가 실제로 네.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 생각보다 이렇게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네요. 네.
이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와 공중협박죄가 이렇게 신설이 됨으로써 묻지마 범죄, 모방 범죄를 사전 차단하고 또 쉽게 처벌할 수 있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협박을 처벌함으로써 이제 묻지마 범죄나 모방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네.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이제 처벌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음. 그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강력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네. 하지만 신설된 범죄이니만큼 입법 목적을 벗어나서 지나치게 광범위한 처벌과 검거가 이루어지지는 않도록 음. 수사기관 자체적으로 적용 대상이나 한계를 매뉴얼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심각 범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방송처럼 이렇게 홍보를 통해서 정부에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흉기 소지자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고 또 불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무엇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네. 법률 톡톡에서는 공중협박죄와 흉기 소지죄 관련 소식 살펴봤습니다. 김세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